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세계는 5대양 6대륙으로 나누어져 있고 국제표준화기구 기준에 따라 249개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이 국가들은 모두 각자의 국가 정체성과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국가들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에티오피아처럼 우리나라에 조건 없이 파병을 해주는 남 돕기 좋아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존재하는데요. 남을 돕지 않는 나라 중에는 대표적으로 일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 자선지원단체 CAF는 전세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144개국을 대상으로 기부지수, 낯선 사람 돕기, 기부금액, 자원봉사 시간 등 4가지 항목을 수치화해 조사하였고 세계 기부지수에서 일본은 4개 항목 중 낯선 사람 돕기에서 조사 대상국 144개국 중 142위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남 돕기에 인색한 나라 일본은 정작 한국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보훈을 입어왔습니다. 근데 이 일본을 돕던 착한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뀐 태도를 보여 일본이 많이 놀라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성금 1000억 원은 한국 역대 최고 재난 구호 성금이었습니다. 구호 성금도 모자라 정부 차원에서 10억을 인도적 지원금으로 보냈고 100명이 넘는 구조대와 구조경까지 보내가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후 원전 방사능 폭발로 관광사업이 붕괴되자 일본 장관은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발 일본으로 와달라고 애국가까지 부르며 호소했고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일본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인들의 기여에도 정작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성금 모금 순위에서 한국을 빼고 발표했습니다. 착하다고 바보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 화나면 더 무섭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일본은 이번 사태로 위기가 오자 어김없이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는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 우한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뒤 폭발적으로 확대됐고 이후 한국의 대구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며 한국과의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이 일본의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한중일 정상들의 전화회담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는 이런 다자간 협력뿐 아니라 양국 국민들이 항공기 귀국편을 이용하는 등 현장 레벨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등 이웃 국가로서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아베 총리는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이며 중요한 나라다. 한중일과 아세안 등 다자관계뿐 아니라 양자관계에서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상황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출 규제, 입국 금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일본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한국 대응 잘한다. 이미 항공기도 같이 타고 협력하고 있다며 이웃나라 좋다는 게 뭐냐 좀 도와줘라는 말을 돌려 말한 것입니다. 지난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후 양국 외교당국이 가까운 이웃, 진짜 이웃이라는 표현을 앞다퉈 표현한 것이 흔한 풍경이 아닙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태 대응 협력을 양국 정부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전에는 일본이 이렇게만 말해도 한국은 도와줬습니다. 민족성 자체가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위기에 놓인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국내외 언론에는 한국 측이 일본에 마스크나 유전자 증폭 방식 진단키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고 당국자는 국내 사정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요청국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방역 물품의 수출, 인도적 지원 등 해외 반출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정작 지원하겠냐는 질문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타진한 적은 없고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요청해 오지 않는 한 먼저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원해 줄 것처럼 하면서 요청하지도 않은 걸 왜 지원하냐고 약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 측 반응이 더 웃깁니다. 직접 요청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가 봅니다.
있습니다. 일본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도 한국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인지 대한 질문에 한국은 진짜 이웃나라이며 다양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뿐 아니라 각국의 대응 경험과 지식이 국제사회에 공유되는 것은 감염의 확대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국 PCR 검사키트 수익 가능성 보도를 받지만 한국 정부와 구체적인 상호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국에 센 척하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입국 금지,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등 온갖 몹쓸 짓들은 다 버려놨는데 이제 와서 진단키트 좀 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하며 고개 숙이고 들어오지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은 중요한 EU 국가라며 지단에는 협력을 구했지만 양국의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아베 총리와 외교 당국자의 발언이 의례상 하는 것이지 본격적인 해빙 모드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외교부는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일본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한국이 나서서 지원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꾸 한국 정부 측에서 직접 요청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직접 요청하는 순간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과 일본은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역사 왜곡 바로잡고 수출 규제, 입국 규제, 더 나아가 한국은 빼앗긴 우리의 영토 칠광구와 대마도까지 되찾아와야 합니다. 요청을 하는 순간 이러한 현안들이 본물 터지듯 나올 것이고 진단키트 한번 받고자 이 모든 사안을 떠안기에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요청하지는 못하겠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중요한 이유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말 한마디면 도와줄 줄 알았죠? 한 번 섞고 두 번 섞지 세 번 섞겠습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 착하고 남돕기 좋아하는 사람들. 구글 패기 보세요. 한국인의 핸드폰에 일본해라고 알람 보내는 이 당당함. 지난 19일 트위터 이용자인 한 네티즌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뜬 구글의 날씨 알람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이 같은 글을 올렸다. 문제가 된 날씨 서비스 알람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구글의 일본해 표기 파문에 트위터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디로 항의해야 하느냐, 정말 미친 것 같다는 이용자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구글이 국내 일부 서비스에서 일본해를 먼저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동해 병기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조치다. 세계 각국 지도에 동해를 표기하려는 국내 민관의 노력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일부 서비스에서 일본해를 먼저 표기하면서 사용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앱은 날씨 서비스에서 동해를 표기할 때 일본해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이는 여러 나라가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곳의 명칭은 사용자가 접속한 국가의 표기법을 따른다는 구글의 기존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구글 맵을 쓰면 동해로 표시되지만 일본에서는 일본해로 뜬다. 미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접속하면 Sea of Japan식으로 변기된다. 그런데 가뜩이나 한일 관계 악화로 국민 감정이 예민한 상황에서 유독 구글 앱이 한국 사용자에게 일본해를 동해보다 먼저 표기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이용자는 구글 앱 사용 후기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 놓아서 별 하나도 아깝다고 적었다. 일본해 우선 표기가 단순히 실수나 오류 때문인지 그동안의 원칙이 바뀐 것인지 구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지명 표기 문제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올해 8월에는 구글 맵에서 독도를 검색해도 아무런 내용이 뜨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임재현 구글 코리아 전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회사로서 한국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하고 일본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침 국내에서는 동해 표기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국제수로기구가 바다 이름을 명칭이 아닌 번호로 표기하는 방식의 새 해도집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계기다.
각국이 지도를 제작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IHO 해도집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의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손잡고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기존 지도, 인터넷 서비스의 동해가 병기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구글 사실관계 파악 중 위치 파악 기술 오류?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는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해 표기가 단순 실수인지 또는 지역 표기법에 대한 원칙이 바뀐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구글 내부에서 사용자 지역을 특정하는 시스템에 어떤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의 일본해 날씨 알람을 받은 이용자들 중에는 경남 마산 등 동해 근처가 아닌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도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IT 업계에선 한국 일부 지역을 일본으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구글은 과거에도 지명 표기 문제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검색해도 아무런 내용이 뜨지 않아 논란을 빚었고, 지난 10월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글 어스 영문판을 보면 동해가 일본해로 표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국감의 증인으로 참석했던 임재현 구글 코리아 전무는 이게 사실이라면 막대한 실수를 한 것 같다. 당장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국내에서 구글의 서비스를 접속할 땐 동해를 동해로 표기해야 하는데 일본해로 표기한 것은 오류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임 전무는 동해의 표기법과 관련해서 글로벌 회사로서 한국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하고 일본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세계 지도에서 동해 병기 비율은 2000년대 초반 한자립 수대에서 최근 40%를 웃도는 수준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제수로기구는 바다 이름을 명칭이 아닌 번호로 표기하는 방식의 새 해도집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각국이 지도를 제작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IHO 해도집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 근거가 없어진다.